소송을 이겼는데 받을 돈이 없다, 형사 고소를 해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정작 피해 회복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투자 사기 사건을 진행했을 때 흔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지급 정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법률적 용어 좀 기초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기본적인 법률적인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채권 가압류 절차라고 있는데, 채무자가 뭐 은행에 예금이 있다거나 뭐 거래처에서 받을 금원이 있다거나 급여 같은 게 있을 때 그러한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미리 묶어두어서 그 채권이 채무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저희가 그걸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압류를 해놓는 절차, 채권 가압류 절차라고 하고요. 채권 가압류 절차에서 또 파생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제3채무자 진술서라고 있는데, 이렇게 채권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게 채권이 존재하는지를 묻고, 이에 대해서 존재한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때 이제 제3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이름이 제3채무자 진술서입니다. 채권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해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급정지 절차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 이름이 매우 긴데 저희는 줄여서 통신피해 환급법이라고 하는데, 통신피해 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제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하고 나서 그런 형사 고소된 사실을 가지고 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에 출금을 막도록 하는 절차인데요. 이게 효과가 어쨌든 계좌에서 출금을 막는다는 점에서 채권 가압류와 그 효과가 비슷한데, 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고 채권 가압류 절차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 하면은 이 통신피해 환급법상 지급정지 절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기 피해를 당하고 나면 일단 형사 고소를 생각을 하시고,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아서 피해를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제 그걸 보조적으로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피해 보상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뭐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가해자들을 처벌한다고 해도 그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묶어두지 않거나 하면 승소 판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뭐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 이런 거에 앞서서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미리 가압류하거나 지급정지하는 절차가 어떻게 보면 본안 소송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보통 이제 가해자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대부분 실무상으로는 대포 계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 이름 명의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인 경우가 많은데, 해당 대포 계좌에 금액을 입금을 하시게 되고, 그런 대포 계좌를 제공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사기 행위의 방조범,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뭐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뭐 빼돌린다 하면 저희가 이긴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사기 피해를 입어서 어떠한 대포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고 하면 그 계좌를 미리 가압류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포 계좌주를 채무자로 해서 은행에 대해서 그 채권을 가압류를 하시면 그 계좌에서 출금을 일단 막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해서 묶어둔 그 계좌에 있는 금액을 추후에 찾으실 수 있는 거죠. 뭐 두 번째로는 가압류가 아니면 지급정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투자 사기의 경우에 이런 사기는 통신피해 환급법상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은행에서 이걸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러한 뭐 투자 사기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폭넓게 봐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얼마 전에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급정지가 되면 이제 그 대포 계좌 제공자들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기 전에
아주 빠르게 그 계좌에 있는 금연의 출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압류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 가압류 절차뿐만 아니라 지급정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 지급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가해자들은 그 계좌 안에 있는 금액을 당연히 인출을 하고 숨기기 좋은 현금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써버린다든지 그걸 다른 사람 계좌로 옮겨놓는다든지 하는 일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사실 나중에 승소한다 혹은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정작 피해 회복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용한 절차만 밟게 되는 결과 초래가 되니까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나 지급정지 절차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형사 고소해서 처벌하거나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가압류 지급정지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압류라는 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가압류가 쉬운 것이 사실 아닙니다. 보통은 계좌 가압류를 많이 하는데 뭐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금융사가 있고 특히 뭐 지역농협, 지역농축협 이런 경우에는 제3채무자 특정을 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걸 개인 혼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가압류 결정을 본인이 받겠다는 게 사실 어려울 수 있고요. 지급정지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통신피해 환급법상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은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판례와 더불어서 그걸 제시하면서 은행을 설득하는 일은 사실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투자 사기 사건을 이제 다수 수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수행할 예정인 것도 많고, 그런데 사실 저희도 배워나가는 입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는 이제 가압류 절차와 지급정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피해자들의 그 피해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법인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또 다른 방법으로 피해 회복에 도움되는 절차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예정이지만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서는 가압류 절차와 지급정지 절차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고, 그런 절차 밟는 데 있어서는 저희 법인이 그 어떤 곳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약속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사기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조치가 필요하다 하시면 법무법인 수림에 문의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 완벽한 설명